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7개 주 법무부 장관들이 절도 표적이 된 현대와 기아차를 대규모 리콜해야 한다는 요청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로 향하던 항공기 기내에서 우는 아기에게 시끄럽다며 폭언을 하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교통단속에 걸린 한 남성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광란에 질주를 벌이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인도를 침범해 도로 표지판을 부시는가 하면 급기야 경찰까지 들이받는 등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7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절도 표적이 된 현대 기아차와 관련해 연방정부에 대규모 리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인데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올 들어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틱톡 범죄 놀이로 자동차 도난의 주 표적이 된 현대 기아차. 지난 3월 23개 주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 기아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번엔 절도 표적이 되고 있는 차량을 모두 리콜해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7개 주 법무장관은 오늘 절도 표적이 된 현대차와 기아차에 리콜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만큼 이제는 연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Kia and Hyundai's failure to act despite multiple pleas. The company's response to date is simply unacceptable. It's time for a federally monitored recall to correct the problems in all of the vehicles.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And finally, the only remedy they offered for consumers whose cars can't accommodate the software updates is a steering wheel lock, like the commonly known as the Club is one brand. It's a Band-Aid that puts the onus on drivers and ignores the underlying ignition system flaw. They made choices that have led to numerous thefts that have harmed not only owners whose cars have been stolen, but leaving others in a state of constant risk. 최근 현대 기아차는 잇따라 터지는 악재로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도난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선 미성년자를 고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등 일부 인기 모델에선 고객들의 화재 신고가 잇따라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가 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시장 경쟁 구도에서도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브랜드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판매량 역시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동안 과열됐던 미국 고용시장은 진정세를, 주택시장은 침체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긴축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 달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출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 늘어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만 1천 건이 늘어난 187만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과열 상태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주택시장도 침체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2.4% 줄어들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5,700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하락해 2012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연준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선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 기조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문제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강연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Our top economic priority is to rein in inflation while protecting the economic gains of our recovery. 연준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올린 뒤 긴축 정책을 종료할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1981년부터 1995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내 집 마련 계획을 조사한 결과 24.7%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평생 렌트로 살아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신용과 채무 상태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조사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세입자의 75.3%가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67%는 계약금을 마련할 돈이 부족하고 18%는 저축액이 $10,000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면서 저축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세대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로리다주로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우는 아기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포트로더데일로 가려던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상공에서 1시간가량 지연되던 와중에 한 승객이 울던 아기를 향해 폭언을 퍼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기가 40분째 울고 있고 나는 편안한 비행을 위해 표를 산 것이라며 아이 부모와 승무원들에게까지도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성은 착륙 직후 경찰에게 인계됐지만 체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영상을 접한 대중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남성의 언성이 더 컸을 것이라며 남성의 행동을 비난하는 반면 방치하고 있던 부모도 문제며 울음소리에 불편함을 겪었을 심정도 이해가 간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분분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스쿨버스 운전자가 학생들에게 운행 중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국은 더글라스 카운티 캐슬락 초등학교에 61세 스쿨버스 운전자 브라이언 피츠제라드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학생 30명에게 충격을 주는 등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피츠제라드는 아이들에게 차량 운행 중 안전을 위해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guys need to be in your seats. You guys want to see how dangerous that is? Do you get that? That's why you need to be in your seat. Turn around and sit down properly. 피츠제라드는 더글라스 카운티 교육부에 자신의 행동이 과격했던 것은 잘못이지만 학생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피츠제라드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 것뿐이라면서 운전자를 기소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교통 위반을 한 채 달아나던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을 부수고 급기야 경찰에게까지 돌진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쯤 맨하튼 미드타운의 7번가와 38번가 근처에서 경찰이 검은색 캐딜락 승용차를 교통 위반 혐의로 정차시켰으며 경찰이 다가오자 운전자가 급하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메디슨 애비뉴 인근 30번가 도로에서 용의자 차량을 따라잡았지만 용의자가 갑자기 급가속으로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뒤쪽에 서 있던 경찰들을 넘어뜨리고 경찰차 엔진에 총격까지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30번가를 향해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도로 표지판과 소화전을 들이받았고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차를 버리고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신호 위반과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의 차량을 운전했다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50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여성이 독이 든 치즈케이크로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십 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퀸즈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47세의 빅토리아 나시로바가 2016년 자신의 친구를 독살,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시로바는 자신이 태어난 러시아에서만 발견되는 강력한 독소 진정제인 페나제팜을 치즈케이크에 듬뿍 뿌린 뒤 친구에게 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이 사건으로 심장마비 직전까지 갔으며 여권과 약 $4,000의 현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r decision to use the drug Penazepam, a drug that is not regularly used in this country, is manufactured in Russia and said to be used sometimes by Russian agents, was diabolical. And that's why I said you are a very dangerous woman. 검찰은 나시로바가 자신과 닮은 친구를 독살한 뒤 신분을 도용하기 위해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나시로바에게 2급 살인 미수와 1급 폭행 미수,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나시로바는 20년이 넘는 징역형에 처해 있으며 러시아 국적이기 때문에 수감 후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63년간 교직 생활을 해온 한 교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91세인 루 코코니스는 버지니아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시티 고등학교에서 65년째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아내와 아이가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매일 학교에도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 be working and teaching for this long and to still put in all this extra effort on Saturdays, I really admire that about him. 또한 교사 생활을 꾸준하게 이어가기 위해 매일 아침 러닝머신을 뛰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4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며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코코니스 교사보다도 먼저 은퇴를 한 제자도 있습니다. Yeah, I didn't think it was possible. I thought he was close to retirement when I was a student here. My mind is set that I'm going to do well this year and I'm going to enjoy it. And I'm going to try to come next year if they'll take me. 한편 이 교사는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퇴 생각이 없다며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남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인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지난 2016년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계정을 유지한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오는 8월 25일까지 집단 소송의 합의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개별 이용자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신청자 수와 각 사용자의 계정 유지 기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의금은 오는 9월 법원이 최종 승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테마파크 나츠베리팜이 미성년자 방문객의 입장 조건을 기존보다 강화합니다. 나츠베리팜은 새로운 입장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22일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방문할 경우 21세 이상 성인 보호자가 동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성년자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 1명당 15살 미만 미성년자 1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츠베리팜은 지난해 파크 내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난투극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자 파크 운영 시간을 줄이고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출입할 경우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 제한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협박성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을 달아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길 원하는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면서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they will talk about a range of challenges,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cross Europe and in Ukraine. 다만 이 논의가 무기 지원과 관련돼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답으로 응수했습니다.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부터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적대적 행위, 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이와 별개로 동맹 감시 정황이 드러난 기밀 문서 유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답을 피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스페이스 X가 발사한 우주선 스타쉽이 첫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몇 달 뒤에 다시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굉음 속에 불꽃을 뿜으며 거대한 우주선이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을 탐사하겠다며 만든 우주선 스타쉽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8시 33분 발사된 스타쉽은 고도 32km까지 도달했지만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이륙한 지 4분 만에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스페이스X 직원들은 시험 발사를 축하하며 환호했고 조정실에 앉아서 발사를 지켜보던 머스크도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길이 50m에 화물을 150톤까지 실을 수 있는 대형 우주선으로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헤비는 역대 로켓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계획대로라면 스타쉽은 90분 동안 지구 궤도를 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비행에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을 싣지는 않았습니다.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가 있는 보카치카 해변엔 수천 명이 모여 스타쉽 발사를 지켜봤고 실패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How much fun would that be before I die to watch them walk on Mars, for instance? 스타쉽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착륙선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 대해 나사는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어느 정도의 계산된 위험을 요구한다며 스페이스X의 다음 비행 테스트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외교부가 어제 저녁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거칠게 반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한중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장호진 1차관은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또 중국 측이 이 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발언 내용은 미국의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다른 사람은 말 참견을 하지 말라며 거친 말을 섞어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하나로 과거 사드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내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 강대강 언사를 주고받은 만큼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조성 전달한 혐의인데요. 전격 압수수색 8일 만에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전격 압수수색 나흘 만에 조사를 받고 3일 뒤 다시 불려나왔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조성하고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정근 씨가 소개한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의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금 살포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강 감사는 연락이 끊겼는데 검찰은 이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씨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하더라.
돈을 더 할지 송영길 의원에게 물어보자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 녹음에는 강 감사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JTBC가 추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강 감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 그 사람밖에 없지 않냐, 스폰이 또 있냐, 그 형에게 밥값이 없으니 현찰로 좀 마련해주라고 얘기해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화 속 스폰서, 즉 후원자로 지목된 김모 씨의 딸이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금 전달의 전 과정은 물론 송영길, 이재명 전 현직 대표로 이어진 의혹까지 모두 엮인 핵심 인물 강내구 감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의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로 확산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면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연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의 딸 김모 씨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행정사무 보조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다만 대선 캠프에서 일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데 당직을 준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업무를 맡긴 것을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데 조기기획도 당하셨을까요? 민주당은 연일 공개되는 녹음 파일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이 대표를 직접 엮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송 전 대표 지역구를 이어받는 과정에 거래나 흥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당대표는 물론 대선 후보 캠프까지 매관매직이 일상화됐다는 비아냥부터 돈봉투나 돌리는 민주당의 86 운동권은 그만 정치에서 퇴장하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년들을 대표해 이 돈봉투를 찢어버리겠습니다. 부패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민주당의 분수령이 될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로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검찰이 구금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서 한국 송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어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구금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두 번째 구금 연장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가방에서는 역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벨기에 여권도 발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사법 절차가 끝나야 송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 대표 측 변호인이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원은 오늘 권 대표와 측근 한 씨에 대한 두 번째 구금 연장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주를 덮쳤는데요. 천둥 번개와 비바람까지 몰고 온 토네이도는 주택가를 비롯해 곳곳을 덮쳤고요. 가옥들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골프공만한 우박도 쏟아졌는데요. 최소 3명이 숨졌고 2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2주 전에도 미주리주에서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숨졌고 지난달 말에는 미국 남부와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에 최소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BMW가 모터쇼 관람객 차별 대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인 상하이 모터쇼 현장인데요. 중국인 여성이 BMW 미니 전시장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요구하자 직원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백인 남성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친절하게 먹는 방법까지 설명하는데요. 이 영상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빠르게 퍼졌고요. 중국 누리꾼들은 BMW가 중국인을 차별한다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BMW 미니 측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내부 관리 부실과 직원 잘못으로 불쾌감을 줬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동물원의 21살 암컷 대왕 판다 린후이입니다. 중국이 외교적 우호 관계를 위해 태국에 빌려준 판다인데 갑자기 숨졌는데요. 린후이는 지난 2003년 수컷 대왕 판다 촤ang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왔고요. 오는 10월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2019년 촤ang이 심장마비로 숨진 데 이어서 린후이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이 미국 동물원에 임대한 판다 러러가 돌연사하기도 했는데요. 판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중국과 태국은 공동조사를 벌여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수단에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이후 권력 다툼을 벌이는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UN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3번의 휴전 발표까지 나왔지만 수도 하르툼 시내 곳곳에서는 총성과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민간인 2만 명 정도가 피난길에 올랐는데 무력 충돌로 이동마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수단 정부군과 반군이 즉시 휴전하고 의료진, 환자, 구급차 이동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달이 태양에 들어가더니 태양 테두리가 반지 모양으로 빛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관측된 일식인데요. 태양 테두리만 보이는 금환 일식과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일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일식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일어났는데요. 특별한 일식을 보기 위해 호주 서부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렸고요. 다음 하이브리드 일식은 오는 2031년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려견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한 애견 유튜버가 그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영상을 올렸는데요. 4년 전 지금 사는 집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얼마 전 경찰로부터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고 자신도 포함됐으니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건 알았지만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SNS 얼굴 사진에 손주 그림이나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여서 의심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처음 전입했을 때와 달리 세금 체납과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돼 있는 아찔한 상황. 유튜버는 계약 전 여러 가지 확인을 거듭했지만 속수무책이라며 이렇다면 전세 사기는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거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한 레슬링 대회에서 경기에서 진 10대 선수가 상대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유소년 레슬링 대회가 열린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고등학교. 자유형 3위 결정전에 맞붙었던 두 선수를 경기 후 주심이 불러 세웁니다.
이긴 선수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순간 상대 선수가 손을 잡는가 싶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경기에 패배한 분풀이였을까요? 그래도 이유는 되지 않겠죠. 피해 선수는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지역 경찰은 가해 선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2.19km 마라톤 코스보다 훨씬 먼 약 8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 들어보셨나요? 최근 이 대회에서 총알 타사나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기록을 세운 선수가 탄생했는데 결국 실격 처리됐습니다. 지난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 주최 측이 당시 3위로 들어온 스코틀랜드 선수가 부정행위로 기록을 세웠다고 뒤늦게 판정했는데요. 경기에서 심판은 속였어도 위성 항법 장치 GPS는 속일 수 없죠. 선수 이동 기록이 담긴 GPS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해당 선수가 1.6km 정도 구간을 초속 16m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마라톤 4km 구간을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고 선수 본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실격 처리된 선수는 사실 세계를 대표하는 여성 울트라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으로 지난 2월 대만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해 육상계 충격이 작지 않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 운전자가 흑곰 가족을 맞닥뜨린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쓰레기통에서 큰 몸집의 곰 한 마리가 구멍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은 음식물을 잔뜩 먹었는지 어슬렁어슬렁 자리를 뜨는데 어라? 뒤이어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어린 3마리 곰이 줄줄이 나오는 걸 보니 아예 곰 가족의 단체 외식이었군요. 서둘러 자리를 뜨는 곰 가족의 모습은 한 누리꾼이 지난 11일 회사 주차장에서 촬영해 SNS에 공유했고요. 지역 환경당국은 곰이 자주 출몰하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